시키도 안 되고 니 먼저 눌러. 시작한 거 나도. 자, 웬만하면 수원 수학송 다 들고 다니세요. 야, 그 세 과목이 합쳐봐야 이렇게 안 되는데 그거 못 하면 안 되지. 물론 공부할 거 많겠지만. 자, 지난번에 우리가 예제, 유제까지 했다, 그쵸? 뭐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거 씻는 순열. 자, 오늘은 레벨 1은 직접 해보라고 했고요. 레벨 2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레벨 3는 일단 레벨 2까지 끝내놓고 지금 당장 레벨 3 하면 또 흥미가 없어질 테니까 레벨 2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자. 어느 학교 학생이 4개의 과목 경제, 사회문화, 세계사, 한국지리 중에 3개의 과목을 선택한다. 이 학교 학생 4명이 각각 3개의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자, 경우의 수는 항상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제일 첫 번째라고 그랬죠. 그치?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한번 대입을 시켜보라는 얘기야. 내가 지금 이 상황이야. 나는 지금 앞에 경제, 사회문화, 세계사, 한국지리 중에서 3개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당연히 뭐야? 내가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4개의 과목 중에서 3개의 과목을 골라내면 되는 거잖아. 근데 학생 4명이랬네. 그럼 그 다음 너는 나랑 상관없잖아, 그치? 각각 3개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니까 생긴 뭘 선택하면 상관없이 너도 3개, 4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는 거고, 채연이도 4개 중에 3개 선택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현이도 선택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결국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하니까 4의 4제곱 해서 256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간단한 거. 그쵸? 이 정도는 다 풉니다. 뭐 복잡한 조건들이 달려있는 거 없으니까. 두 번째, 1부터 8까지 적혀있는 8개의 의자가 있습니다. 이 8개를 일정 간격으로 원형으로 배열할 때 무슨 순열 문제? 원순열 문제이긴 한데, 그치? 일단 봐봐. 서로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항상 짝수가 되도록 배열하는 수는, 의자는 아직 배열되기 전의 상태에 지금 6개, 8개의 의자를 배열할 수 있도록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의자가 배열되기 전에는 이 8개의 자리들이 모두 똑같은 자리지. 구분이 안 되잖아. 원순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주어진 자리들이 모두 구별되지 않을 때, 모두 똑같은 자리로 취급할 수 있을 때 그게 원순열이지. 둥글다 둥글지 않다는 원순열과 큰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맞지? 아무리 둥글게 배열되어 있어도 이 자리들의 번호가 붙어 있으면 각각 서로 자리들이 서로 다른 자리로 구별이 되는 자리들이잖아. 그러면 원순열이 아니야. 근데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4개가 나열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자리들이 모두 구별이 안 되는 자리라면 원순열이 되는 거겠죠. 그 본질을 보라 그래. 맞지? 자, 그래서 아직 의자들은 지금 번호가 쓰여있기 때문에 서로 구별되지만 아직 아무런 의자도 지금 놓지 않은 상태야. 의자들이 놓일 자리만 이렇게 딱 세팅이 돼 있어요. 똑같은 자리잖아 지금. 그치? 근데 이때 의자를 이제 놓을 거야. 어떻게 놓을 거냐? 막 섞어서 놓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떤 조건이 붙었어? 서로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항상 짝수야. 여기 놓일 숫자 2개 곱한 것도 짝수, 여기 곱한 것도 짝수, 곱한 것도 짝수, 짝수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넣어야 돼? 2개 곱해서 짝수가 되려면 짝수 곱하기 짝수거나 짝수 곱하기 홀수거나 있지. 그럼 뭐만 안 되는 거야? 홀수만 없으면 되는 거야. 쭉 의자를 놓았는데 만약에 1과 3이 붙어 있으면 얘는 곱하면 홀수가 되어버리니까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게 되겠죠. 자, 그럼 무슨 생각이 꼭 들어? 2개의 곱이 항상 짝수가 된다는 말은 홀수끼리는 이렇게 붙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홀수끼리 붙어 있도록 나열하면은 2개의 곱이 홀수인 경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하는 조건은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항상 짝수가 된다의 조건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면 의자를 나열할 때 홀수끼리는 절대로 이웃하면 안 돼.
얘기잖아. 맞니? 홀수끼리만 이웃하지 않으면 곱해서 홀수가 되는 일은 안 생길 테니까. 그럼 항상 짝수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바꾸셔야 돼. 그러려면 당연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아, 이 말이 저 말이구나. 결국 같은 말이네. 이렇게 바꾸니까 어때? 내가 경우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잖아. 이웃하지 않게 나열한 경우수는 어떻게 했니? 이웃해도 좋은 것들을 먼저 나열하고 그 사이사이에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 하나씩 집어넣었었지. 맞나요? 그래 그거더라고요. 그럼 자, 누구는 이웃해도 되는 거야? 짝수는 이웃해도 되는 거겠지. 그지? 짝수는 이웃해도 되니까 이웃해는 짝수 몇 개를? 4개를 먼저 나열합니다. 4개를 나열할 때 무슨 순열이야? 원순열이죠. 4팩토리얼 아니라 4 1 팩토리얼이 되겠죠. 원순열이니까. 자, 그러면 8개가 아니라 일단 몇 개? 4개의 짝수들이 먼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홀수들이 들어갈 자리가 이렇게 몇 개 생겨? 4개 생기지. 저 4개의 자리에 홀수 몇 개가? 4개가 들어가야겠죠. 홀수 4개 들어가니까 몇 팩토리얼이야? 4 팩토리얼이지. 맞니? 일단 나열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원순열이 아니라고 했잖아. 맞니? 둥글게 홀수를 나열하고 있지만 이미 짝수들이 나열된 상태에서는 원순열 아니야. 그러니까 4팩. 그럼 3팩 곱하기 4팩이니까 3팩은 6, 4팩은 24 해서 144가 되겠네.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8개의 문자 A, B, B, C, E, F를 모두 나열할 때, 자, 일단 문자들 보니까 어때? 같은 것이 섞여 있죠. 뭔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느낌이 나. 맞죠? 얘들을 나열하는데 양 끝에 자음을 나열하고 모음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경우수는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라고 해서 양 끝에 자음을 나열하고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자, 무슨 얘기야? 제일 앞에와 제일 끝에 자음이 들어가고 가운데에는 나머지 자음과 모음을 나열해야 되는데 모음끼리는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럼 여기서 자음 모음 결정해볼까? 누가 모음이야? 자, 모음 구분하겠지. 모음은 A 하고 E밖에 없죠. 나머지 다 자음이죠.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양 끝에 자음이 오는 거는 B, C, F 중에 오면 되겠죠. 근데 B, B가 올 수 있고 B, C도 올 수 있고 C, C도 올 수 있고 C, F도 올 수 있고 B, F도 올 수 있잖아. 그걸 다 나눠서 봐야겠죠. 왜? 봐봐. 양 끝에 자음 B, B를 넣으면 가운데 거 남은 것들 배열할 때 같은 게 C, C 두 개가 생기잖아. 맞네?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의해서 2팩을 나눠줘야겠지만 만약에 양 끝에 B와 C를 집어넣었어. 그럼 가운데 집어넣을 때는 B, C, F 자음이 3개밖에 없지. 자음이 3개인데 서로 다르지. 그럼 나누기 2팩 할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양 끝에 어떤 자음이 오는 따라서 남은 자음 중에서 같은 것이 있고 없고가 달라지잖아. 뒤의 상황이 달라지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분류해서 따로 계산해야 된다고 했죠. 맞니? 그러면 양 끝에 오는 게 BB인 경우 또 CC인 경우 아니면 BC인 경우 BF인 경우 CF인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눠봐야겠지. 물론 자리를 바꾸는 것도 또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걸 쓰고 남은 나머지들을 가운데 배열하는데 자, 예를 들면 BB를 뒀어. 가운데 뭐 들어가는 거야? CCF에다가 모음은 AAE가 나열이 되겠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 모음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며. 그럼 누구부터? 이웃해야 되는 자음부터 집어넣겠지 가운데. BB 따라놓고 가운데 이웃해도 되는 자음 3개를 먼저 나열할 거야. 몇 팩? 몇 팩? 3팩 나누기 C가 2개니까 2팩. 그러면 자음 3개가 먼저 나열이 되겠지. 그러면 모음이 들어갈 자리 어디 있어? 하나, 둘, 셋, 4개 생기지. 그 4개 자리 중에서 모음이 지금 3개 들어가야 되는데 3개를 자리로 고르시고 자, 우리 봤지? 여기 P냐 C냐는 4개 중에 3개를 고른 다음에 그 집어넣는 것이 서로 다르면 순서 정해져야 되니까 4P3
4개 중에 3개 자리를 고른 다음에 집어넣는 대상이 모두 똑같으면 순서 상관없죠. 사시상. 근데 어때? 2개를 갖고 한 개는 달라. 그럼 어떻게? 순열도 조합도 아니고 애매해지지, 그치? 그럼 일단 봐. 4개 자리 중에서 3개 자리를 고른 다음에 만약에 이 자리를 그랬어. 그 자리에 AAE를 집어넣는 경우의 수는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E를 집어넣으면 나머지 2개는 똑같은 E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런 식으로 해서 BB인 경우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또 CC인 경우 계산하시면 되고요. 근데 자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이렇게 풀 가능성이 높아 안 되네. 안 배우고 풀어 그러면 풀더라도. 근데 조금 더 쌈박하게 풀 수 있어. 보세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양 끝에 모음을 방금처럼 봤잖아. 양 끝에 자음 갖다 놓고 여기 모음과 자음, 남은 자음과 모음을 넣을 때 모음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그럼 자음을 먼저 3개를 배열하고 그 사이사이와 양 끝에 모음들을 하나씩 집으면 되는 거였잖아. 그럼 결국 봐봐. 굳이 자음을 앞뒤로 빼면서 이렇게 분류할 필요 없이 그냥 자음, 얘들도 자음이니까 자음 5개를 일렬로 나열해 놓은 다음에 그 양 끝은 빼고 사이에만 모음을 집어넣으면 양쪽 옆에는 무조건 자음이 올 거고 모음끼리는 비롯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잖아? 이렇게 분류할 필요가 없이 자음 2개를 따로 뗄 필요 없이 자음 몇 개를 B, B, C, C, F 5개를 먼저 나열하는 거야. 자음 5개를. 얼마야? 5팩 나누기 A가 2개, A가 2개래. B가 2개, C도 2개. 이게 자음 5개를 나열하는 방법이죠. 그런 다음에 하나, 둘, 셋, 4개 자리에다 모음을 하나씩 집으면 되겠죠. 양 끝에는 보통은 이웃하기한테 나열할 때는 양 끝에 집어넣어도 괜찮잖아. 근데 여기서는 어때? 제일 바깥에 자음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바깥쪽에는 모음을 넣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음은 그 사이에 있는 4개 자리만 골라서 집어넣습니다.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여기와 여기와 여기에 AAE를 넣겠습니다. 그럼 3개 자리 골랐고 그럼 직접 AAE를 어떻게 넣을 건데 3개 자리 중에서 하나 골라서 E를 집어넣으면 나머지는 A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한 코에 끝나잖아. 분류하면 저런 계산들을 계속 나눠서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끝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이 경우의 성제는 푸는 방법이 한 가지 아니라고요. 진짜 하다못해 일일이 다 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지. 근데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풀이의 길이가 훨씬 달라져.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풀이가 간결할수록 실수할 가능성도 더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풀었다 하더라도 항상 해설지 보면서 더 쌈박한 풀이였으면 다시 그렇게 풀어보셔야 돼. 내 걸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잖아. 맞죠?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4번째 2부터 6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중복합하여 5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의 자연수 중, 자 여기까지는 중복순열 문제죠. 2부터 6까지 5개 중에서 중복합해서 5개를 선택해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자연수는 중복순열이야. 근데 각 자릿수의 곱이 3의 배수이지만 9의 배수가 아닌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항상 잘 해석해야 된다. 각 자릿수의 곱이 3의 배수는 되지만 9의 배수가 아니다. 그럼 나는 지금 2, 3, 4, 5, 6 중에서 중복합하여 몇 번? 5번을 선택해서 나열할 거야. 근데 그 나열된 숫자의 각 자릿수의 곱이 3의 배수여야 돼. 그럼 3의 배수여려면 무슨 뜻이야? 내가 5개 선택한 것 중에 반드시 적어도 하나는 뭐? 3을 소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5개 곱한 거 각 자릿수의 곱이 5개 곱한 게 3의 배수가 되려면 그 5개 중에 하나는 3이라는 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3이라는 소인수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구야? 3만 있니? 6도 있지. 그러니까 3이나 6을 적어도 한 개는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3의 배수 되겠죠. 오케이. 3의 배수 되려면 3 또는 6을 적어도 하나는 가져야 돼. 근데 두 번째 뭐야? 9의 배수는 안 된다며.
그럼 무슨 말이야? 9는 3의 제곱이잖아요. 9는 3의 제곱이잖아. 3을 몇 개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2개 가지면 안 돼. 3을 한 개는 가져야 되지만 2개는 안 된다. 그러면 3 또는 6을 오직 몇 번만? 한 번만 선택해야 되는 거지, 나열할 때. 맞니? 3을 2번 선택하거나 6을 2개 선택하거나 3, 6을 하나씩 선택하면은 9의 배수가 돼버리니까. 됐니?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이 좀 끝났어. 이제 해야 돼. 이해됐지? 3이나 6 중에 하나만 넣어야 되느냐. 나머지는 3, 6 빼고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그럼 자, 5자리 수를 만드니까 이렇게 표시해보자. 하나, 둘, 셋, 넷, 5개. 어떻게 할까? 3이나 6 중에 하나를 뽑아놓고 나머지 4개 수를 다 뽑은 다음에 나열할 거야. 다시 3 또는 6을 하나 뽑아놓고 한 개. 4개 수가 더 필요하지. 그럼 4개는 뭐야? 2, 4, 5 중에서 중복하락하여 몇 개를? 4개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뽑은 한 개랑 한 개, 4개를 합쳐서 5개를 나열하면 되겠지. 이렇게 할 거니? 자, 이렇게 하려고 생각해봤더니 뭐가 문제가 생겨? 요거 중에서 뽑아낸 4개가 중복이 가능하니까 같은 것들이 달라지겠지. 예를 들면 4개 뽑을 때 2가 4개 다 나올 수도 있고요. 2, 3개 다른 거 나올 수도 있고 2가 2번 나올 수도 있어요. 2와 4가 2번씩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뽑을 때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다음 나열하는 경우 수가 어떻게 돼? 다 달라지지. 그럼 또 결국 어떻게 돼? 다 나눠서 풀어야 된단 말이야. 골치 아프지? 만약에 봐봐. 그냥 이 4개만 나열한다 그러면 바로 그냥 중복순열을 쓰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뽑은 다음에 그들을 다시 나열하려고 하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써야 되는 거고. 맞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쓰려면 내가 뽑은 것들 중에 같은 것의 개수가 계속 달라지면 경우의 수도 계속 따로 나온단 말이지. 그럼 어떡할 건데? 얘를 뽑고 얘 4개를 뽑아서 이 5개를 합친 다음에 나열할 생각하지 말고요. 얘를 먼저 하나 뽑아서 아무 자리나 꽂아놔. 예를 들어서 3이나 6 중에 하나를 뽑아서 이 자리에 꽂아 놓으면 나머지 4자리는 요거 3개 중에서 중복해서 나열하면 되잖아. 그냥 바로 중복순열 쓰면 되기 때문에 같은 신순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지. 같은 게 몇 개 나오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야. 그럼 어떡할 건데? 먼저 다 뽑아놓고 나열하지 않고요. 3이나 6 중에 하나를 먼저 뽑아서,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뽑아야겠지. 3이나 6 중에 하나를 뽑은 거를 내가 5자리 숫자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5칸 중에서 한 칸을 집어넣는 거야. 몇 가지야? 5지? 5실이지?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3을 집어넣었어. 그럼 다른 데는 3이나 6 들어가면 안 되겠지? 다른 데는 2, 4, 5 중에 아무거나 택해서 4개 선택해서 나열하면 되겠죠. 2, 4, 5 4개 중에서 3개지 2, 4, 5가 3개 중에서 중복하락하여 몇 개를 4개를 선택해야지 4개를 선택해서 바로 빈칸에다 나열 때려주면 되는 거잖아. 됐니? 내가 3이나 6 중에 하나를 골라서 6을 골라서 5개 중에 하나에다 써놓고 나머지 4개의 자리에는 2, 4, 5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중복하락해서. 괜찮니? 요렇게 그래서 선택해서 나열할 때 따로따로 가는 게 좋아. 선택된 거 먼저 결정해주고요. 나머지는 한 방에 어떻게 해야 돼? 뽑은 즉시 나열해버리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이거를 차이점 알겠어요? 자, 여기서는 또 3의 배수, 9의 배수가 되기 위한 조건들 잘 생각해보세요. 언제든지 배수 문제는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넘어가서 5번 문제. 선생님 제가 계속 이렇게 모아포에 떠들고 있는 이유가 너네도 생각을 이렇게 계속 바꾸고 가라는 얘기 표현들을 머릿속에서
그게 그 말이구나. 그럼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 그걸 이렇게 표현하니까 계산하기가 더 경우에서 구하기가 더 편하겠네. 이런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문과가 문제잖아. 국어잖아요, 국어. 말 바꾸기. 자, 볼게. 숫자가 1, 3, 5가 있어. 머릿속에 그립니다. 눈앞에 1, 3, 5가 떠 있습니다. 중복 허락해서 6개를 택할 거야. 근데 그 택한 6개를 모두 나열한다고요. 그럼 여기까지는 중복 순열 맞죠? 1, 3, 5, 3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6번을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니까. 중복 순열의 방법으로 개인 식별 번호를 만들려고 해. 근데 또 조건이 붙어 있어. 항상 이 조건이 문제죠. 그냥 중복 순열인데 조건 붙으면 좀 더 문제 세분화 시켜야 되는 거야. 첫 번째, 1, 3, 5가 한 개 이상씩 포함된다. 1도, 3도, 5도 적어도 한 번씩은 써야 돼. 그리고 6개 숫자의 합은 20이 이상이 돼야 돼. 조건이 까다롭지? 자,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되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 잡으려면. 자, 이해하기 위한 또 한 가지 방법 뭐야? 아까는 뭐야? 내가 그 입자에 대해서 직접 나눠주고 해보라 그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판단될 수 있으니까. 상식이 있으면. 또 다른 방법은 예를 들어서 그런 조건을 만족할 상황들을 만들어 보는 거야. 개인 식별 번호를 만들어 보는 거야. 만들어 봤을 때, 아, 이렇게 만드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네. 이렇게 만드니까 이거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네. 이걸 보면서 직접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해. 그러면 보세요. 1, 3, 5는 한 개씩 있어야 되니까 일단 1, 3, 5 하나씩 뽑아놓고요. 나머지 3개 더 있어야 되겠죠. 맞니? 그럼 3개를 3, 5 이렇게 뽑아도 되겠죠. 그러면 합이 되는 거자. 합이 6, 11, 16, 19, 20. 아, 이건 안 되네. 합이 22라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 3, 5 뽑아놓고 5는 24니까 이건 괜찮네. 맞네? 이렇게 만들어보니까 아, 어차피 1, 3, 5는 무조건 하나씩은 들어가야 되잖아. 배열은 나중에 생각하자. 나열하는 거는 일단 숫자 합이 중요한 거니까 어떤 숫자를 뽑는지가 더 중요할 거 아니야. 합을 맞추려면. 됐지? 그럼 1, 3, 5의 합은 무조건 얼마야? 9잖아. 그럼 나머지 3개 숫자의 합은 얼마 이상이 되니? 13 이상이 나와야겠죠. 맞네? 1, 3, 5는 무조건 한 번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합 9는 무조건 만들어지게 돼 있고요. 전체 6개 합이 20 이상이 되려면 나머지 추가로 뽑는 3개 합은 13 이상 3개 뽑아야 돼. 몇 개 없네. 13 3개 되려면 5 해서 15 5, 3 이거밖에 없네요. 그치? 결국 나누는 거는 뭐야? 아, 1, 3, 5에다가 5, 3개 뽑구나. 1, 3, 5에다가 5, 3을 뽑구나. 이거밖에 없네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숫자를 이렇게 뽑으면 뭐하면 나열하면 되겠죠. 이렇게 나열하면 6팩인데 같은 게 몇 개 있어? 5가 4개나 있네. 나누기 4팩. 6팩, 4팩 나누기 하면 6팩에서 1부터 4까지는 약분돼 버리겠죠. 뭐만 남아? 6 곱하기 5만 남으니까 얼마 되겠어? 30이 되겠죠. 그 다음에 1, 3, 5에다가 5, 5, 3은 6팩 나누기 3이 2개, 5도 3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6팩에서 3팩 나누면 6, 5, 4만 남지. 3이 1은 약분될 테니까 2팩만 쓰자. 60. 딱 합치면 얼마 되니? 60. 됐니? 조건이 뽀짝하지만 자, 그럴 때 상황 파악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는 것도 있다. 조건을 맞춰서 직접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럼 얘는 되고 얘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비교하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지금 팁을 주고 있는 거야. 그치? 막 물건을 나눠주고 사탕을 나눠주고 하고 있으면 내가 직접 그 주인공이 돼서 나눠주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도 괜찮고, 뭔가를 만든다고 할 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어떨 땐 되고 안 되는지 잘 안 되면 직접 해보는 거야. 이럴 때는 되고 이럴 때는 안 되고 이렇게 해보시는 거야. 자, 그 다음 뒤로 가서 어려워지지? 근데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건이 항상 붙어 나올 거야. 적어도 4점짜리 쪽에서는. 우리 선택 과목 몇 문제야? 학통 8문제지. 8문제. 뒤로 와서 많이 높아지겠죠, 그쵸? 어디까지 맞춰야 되니? 최소한 6개는 목표를 하시는 게 좋아. 학통은 다른 선택 과목보다 좀 쉬운 편이잖아. 제일 쉽잖아, 그치? 최소한 6개 정도는 목표를 하셔야 돼. 끝에 2개 빼고는 다 푼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치?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이 한 5개 맞춘 친구들이랑 비교해볼 수 있는 거잖아. 5개는 웬만큼 맞출 수 있거든. 왜? 3점이랑 쉬운 4점짜리니까. 우리는 하나 더 맞춰야 돼. 등급 낼 때 또는 표준점수 낼 때 전체 같이 항산하지. 100분위 낼 때, 세차 낼 때. 걔들하고 붙으려면 학통은 기본적으로 좀 뭐라 해야 되니? 좀 까먹고 들어가는 게 쉽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 번씩 더 맞춘다고 생각하셔야 되니까 이런 문제들도 지금 계속 도전해 보셔야 돼. 그래야지 2개 빼고 다 맞출 수 있어. 운 좋으면 마지막 29분도 맞출 수 있어. 이렇게 풀 수 있으면. 생각보다 쉽게 나올 때도 많거든, 29분이. 오케이? 자, 6번.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개의 공을 같은 종류 상자 3개에, 자, 이런 거 중요하지. 상자는 일단 같은 종류야. 똑같아. 나눠 담는 거야. 자, 공이 9개 있고요. 상자가 똑같이 생긴 게 3개 있어. 나눠 담는데 다음 조건이 뭐야? 각 상자에는 2개 이상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한 상자에 넣은 공의 적힌 수의 합곱이 12의 배수인 상자는 3개다. 한 상자에는 모든 공에 적힌 수의 곱이 몇 개 들어있든 간에 모든 공에 적힌 수의 곱이 12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런 상자는 3개다. 상자 전체 3개인데 전부 다 각 상자에 있는 공의 곱을 곱하면 전부 다 12의 배수가 되나 보다. 그럼 또 뭐야? 아까 했잖아. 3의 배수, 9의 배수 할 때 어떠냐?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이라는 소인수가 2개 이상 들어가면 되는 거였죠. 그럼 12의 배수가 되려면 12를 소인수로 해봐라.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 그러니까 2라는 소인수를 최소 2개, 3은 최소 1개가 각 상자마다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있는 1부터 9까지의 수를 내가 뭐 할 거야? 소인수분해 해봐야지. 어떤 것도 가지고 있는지. 자, 그러면 1, 2, 3, 4, 5, 6, 7, 8, 9. 자, 소인수분해 해볼게요. 2는 2밖에 없죠. 3은 3밖에 없죠. 4는 2의 제곱이야. 2 두 개 있어. 얘는 2 곱하기 3이야. 얘는 2의 세제곱이고 얘는 3의 제곱이야. 그러면 봐봐. 상자 3개 모두 곱했을 때 12의 배수 되려면 각 상자의 숫자를 나눠 담았을 때 최종적으로 2가 2개 이상 3을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 거야. 잘 보면 3을 가지고 있는 놈은 어디밖에 없어요. 3을 가지고 있는 놈은 3, 그 다음에 6, 9 밖에 없지. 그러면 한 상자에 얘들이 2개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니? 나머지 한 상자에는 절대 3을 가질 수가 없지. 12의 배수가 될 수 없다고. 그 말은 뭐야? 3, 6, 9가 하나씩 들어가야겠구나. 됐죠? 그럼 일단 너 상자가 똑같은 거니까 3, 6, 9를 나눠 넣는 경우 수는 한 가지지. 하나당 3, 6, 9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상자가 똑같으니까 순서 바꾸면 의미가 없어요. 맞지? 자, 집어넣고 자 일단 집어넣으면 이 다음부터는 상자들이 구분이 안 돼. 들어있는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서로 다른 상자가 되는 거야. 그치? 이제부터는 순서 바꿔 놓는 경우는 따로 봐셔야 되는 거야.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자, 그 다음 봐라. 일단 그러면 3은 하나씩 다 해결됐어. 2가 이제 몇 개 들어와야 돼? 2개 들어와야 돼. 자, 그럼 2를 가진 게 어디 있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 근데 2를 2개 가져야 돼. 그러면 4는 하나로 끝나버리지. 2, 2개 가졌으니까. 8도 하나로 끝나버리지. 근데 얘는 혼자만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 들어가도 상관없어. 6에 원래 2가 하나 있으니까. (6은) 이미 썼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쓸 수 없는 것이야 지금.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것 중에서 2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이 3개밖에 없잖아. 맞지? 어떻게 넣어야 되니? 얘들은 2를 2개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 데나 들어가도 괜찮아. 근데 얘는 2가 1개밖에 없죠? 맞니? 최종적으로 2가 2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2가 들어갈 순간에는 뭐밖에 없냐? 여기밖에 안 되죠? 여기 2가 이미 하나 있으니까 나머지는 들어가면 2가 모자라. 예를 들어가면 그러니까 2가 들어갈 순간에는 무조건 여기밖에 안 된다고요. 정해줄 수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4와 8은 어느 쪽에 들어가도 상관없죠. 4가 여기 들어가고 8이 들어가도 상관없고 8이 들어가고 4가 들어가도 상관없겠죠. 몇 가지야? 여기서부터 이제 두 가지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 전까지는 그냥 딱딱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딱 정해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제부터 그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나눠주는 거야. 어떻게? 4, 8 들어갈 때와 8, 4 들어갈 때 달라지겠죠. 그럼 이제 모든 상자에는 몇 개? 2개 이미 깔렸죠. 그리고 곱은 전부 12 만들 수 있었죠. 그럼 나머지 숫자들은 아무 데나 이제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야. 왜? 가나 조건 이미 다 만족하고 있잖아. 2개 이상 곱이 12배속. 됐지? 그럼 나머지 원수는 뭡니까? 쓰고 남은 게 1, 5, 7은 아무 데나 들어가도 돼. 이 상자 이제 서로 다른 상자야 똑같은 상자야? 서로 다른 상자야 똑같은 상자야? 에이씨, 처음엔 같은 상자지만 봉이 들어가는 순간 이제 뭐야? 서로 다른 상자랑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나누는 거니까 얼마야? 중복순열이죠. 맞니? 서로 다른 n개의 상자에 서로 다른 r개의 공을 집어넣는 건 중복순열. 서로 다른 n개의 상자에 똑같은 r개의 공을 집어넣는 게 중복조합. 똑같은 거기 때문에 순서 상관없지만 서로 다른 걸 집어넣으면 순서가 상관이 있으니까 중복순열. 맞니? 여기 안에는 한 대만 다 들어가고 빈 상자가 생길 수 있잖아. 안 들어가도 괜찮아. 왜? 이미 2개 들어있고 곱에 12가 되니까. 됐어요? 끝난 거잖아 지금. 생각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생각이 정리되니까 어때? 계산 결과는 그냥 개 쉽게 나오잖아 지금. 됐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이거 쉽지 않아요. 수능 나오면 29번 정도는 될 거야. 29번? 29번 정도는 될 거야 문제가. 근데 조금 뜯어놓고 고민하시면 될 것 같지 않아? 아예 뭐 손에 안 잡히는 부분인가? 하면 돼 생각. 연습하면 돼 연습을. 자, 그다음 마지막 7번. 우리 다각형의 배라는 게 원순위를 활용해서 나왔지. 자, 보세요. 정삼각형에 이렇게 6개의 테이블이 있어. 여기에 6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는 6명을 둥글게 앉히는 경우의 수는 둥글이는 아니다. 그렇지? 6명을 둘러 앉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 첫 번째, 자, 얘 원순열은 아니지만 왜? 원순열이 되려면 모든 자리가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어때? 이 자리와 이 자리는 절대 같을 수가 없죠. 왜? 회전시켜봐도 이 자리는 여기로 회전되고 여기로 가는 거고요. 얘는 회전시키면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갈 뿐이지 절대 이 두 자리가 같아지는 않지. 모든 자리가 똑같을 때 원순열인데 자리가 몇 종류가 있는 거야?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얘들은 한 종류, 얘들도 한 종류, 두 종류가 있는 거라고. 그럼 원순열을 일단 보면 몇 팩토리얼이야? 5팩토리얼이지만 종류가 두 종류가 있으니까 곱하기 2합니다. 원순열이 아니기 때문에 2합니다. 여기 쓴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자 그냥 순열로 보겠어. 전부 다 다른 자리를 보겠어. 그럼 몇 팩이야? 6개 나누면 6팩이지. 근데 전부 다 다른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생겨? 3번 중복되지. 이걸 그대로 돌리면 중복되고 또 돌리면 중복되니까 중복이 몇 번씩 나오니? 3번씩 나오지. 전부 다 다른 줄 알았지만 사실 똑같은 게 3개씩 나옵니다. 나름상. 결국 계산하면 어때요? 6팩은 6 곱하기 5팩이고 나누기 3하면 2 곱하기 5팩의 둘이 어때? 똑같은 거야. 어떤 식으로 생각하든 각자 취향대로 하세요. 원순열 비스무리하게 생겼으니까 원순열로 보이네? 그러면 5팩. 근데 사실은 원순열은 모든 자리가 똑같아야 되는데 자리가 두 종류가 존재하네. 곱하기 2. 선생님 이쪽이 좀 편하더라고요. 눈에는 어느 쪽이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보세요.
8개 나열할 거야. 오, 조금 둥그렇네. 둥그렇니까 원순열 몇 팩? 7팩인데 자리 종류 봐라. 얘랑 108주씩 해주시면 똑같아지지. 한 종류이고요. 얘랑 똑같죠. 얘랑 똑같죠. 얘랑 똑같죠. 자리가 몇 종류나 있어? 4가지가 있지. 4가지. 곱하기 얼마? 4.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그냥 순열이네요. 8팩토리얼 한 다음에 이렇게 돌리니까 똑같아지네. 중복이 몇 번 안 나와? 2번밖에 안 나네.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아. 자, 기본적으로 원순열 베이스로 갈 수도 있고 그냥 순열 베이스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또 조건이 또 붙을 수도 있겠지. 문제 7번 보자. 어른 4명과 어린이 5명이 이렇게 9명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툴을 앉으려고 한대. 근데 자, 한 면의 3개 의자에 적어도 한 명의 어른이 앉도록 앉아야 된다고. 어른이 총 몇 명인데? 4명인데 각 변에 적어도 한 명의 어른은 앉아야 된대. 그러면 어른이 4명이니까 한 명 앉으면 한 변에는 어른이 한 명 더 앉겠네. 그쵸?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배전화 일치하면서 같은 것을 보니까 이렇게 3번 돌리면 3개 다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겠죠. 그치? 어떡할래? 어린이에 대한 얘기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어린이는 아무렇게나 배려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뭐부터 배려해? 어른만 조건을 만족하도록 먼저 배려하는 거야. 항상 조건이 걸려있는 것부터 나열하는 거야. 그럼 어른을 어떻게 나열하죠? 있는 그대로 해보자. 있는 그대로. 그럼 어른이 한쪽에는 2명, 나머지 1명 들어가야겠지. 그럼 어른들을 먼저 쪼개야 될 거 아니야. 2명, 1명으로 쪼개서 한 명씩 앉혀야 되니까. 맞나요? 조 나누기 기억나요? 조 나누기. 자, 조 나누기 조합해서 나온 건데 중요하다. 많이 쓴다. 요긴하게 많이 쓸 거야. 그룹 나누기, 묶음 나누기야. 주어진 대상들을 정해진 개수만큼 조를 나누는 경우에 쓴 거일 때. 예를 들어서 6명을 3명, 2명, 1명, 3개 조로 나누는 방법은 일단 6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1개 조 만들고, 그치?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어? 3명 남았잖아. 3명 중에서 또 2명을 뽑아서 1명 만들고 나머지 1명 가지고 또 한 조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오이씨 별거 없네. 조의 개수만큼 차례대로 뽑아주시면 조가 만들어지는 거야. 맞죠? 근데 문제는 이거야. 똑같은 6명을 2명, 3개 조로 나누는 거야. 그럼 똑같지 뭐. 6명 중에 2명 뽑고요. 4명 남았네? 2명 뽑고요. 2명 남았네? 그렇지. 근데 기억나니? 이제 끝냈어 안 끝냈어? 영훈아. 뒤에 뭐 붙었어? 곱하기 3팩분의 1 나누기 3팩 하셔야 됩니다. 왜? A 1, 2, 3, 4, 5, 6번의 번호를 가진 6명을 조 나눌 때, 자, 첫 번째 조에 1, 2가 들어가고, 두 번째 조에 3, 4가 들어가고, 세 번째 조에 5, 6이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서 둘 뽑을 때 3, 4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1, 2를 뽑고, 그 다음에 5, 6을 뽑을 수 있겠죠. 또 여기서 2명 뽑을 때 먼저 3, 4가 뽑히고, 두 번째 5, 6이 먼저 뽑히고, 세 번째 1, 2가 뽑힐 수 있겠죠. 근데 그럼 봐봐. 뽑아놓으면 서로 다르니 똑같니? 똑같죠. 1, 2가 한 조가 되고 3, 4가 한 조가 되고 5, 6이 3조 되니까 결국 3개는 어때? 지금 3개만 썼지만 이거 3개는 모두 똑같은 상황이잖아. 한 개로 봐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봐봐. 6C, 4C, 2C 안에는 얘네들을 전부 다 따로 센 거야. 중복된 게 포함이 돼 있죠. 중복된 게 몇 번 포함되어 있어요? 2명이 자리 순서를 바꿔 나오는 게 몇 팩? 3팩이지. 3팩만큼 중복되어 있으니까 나누기 3팩 하셔야 된다고요. 즉 조 인원수가 위에는 봐봐요. 종이나 위에는 인원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는 게 의미가 없지. 다 달라지니까 중복되는 상황이 안 생길 거라고요. 근데 얘는 어때? 인원수가 다 똑같으니까 순서가 뒤바뀌어서 2명 나와도 결국은 같은 경우가 생기잖아. 3개 조가 순서를 뒤바꾸는 경우가 3팩토리얼이니까 3팩토리얼을 나눈단다. 조 인원이 같은 개수만큼 순서를 바꾸는 만큼 중복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명을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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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나누면 어떻게 되니? 10C3 남은 7명 중에서 또 3명 나머지 4명 중에서 또 3명 1명 중에서 1명 근데 3개가 있는데 똑같지? 나누기 몇 팩? 3팩 됐어요? 10명을 3명, 3명, 2명, 2명, 4개로 나눠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니? 10C3, 7C3, 4C2, 2C2 근데 보세요 3명짜리 조가 2개 있지? 둘이 자리 바꾸는 만큼 중복되겠네? 나누기 2팩 근데 2명짜리 조도 2개 있지? 둘이 자리 바꾸는 만큼 또 중복되겠지? 나누기 얼마? 2팩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본론 들어와가지고 자 일단 뭐 하기로 했어 우리가 어른 4명을 몇 개 조로 2명, 1명, 1명 해서 3개 조로 나눠야지 각 배는 어른에 한 명씩 들어갈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어떻게 되니? 4C2 곱하기 2C1 곱하기 1C1 곱하기 한 명 똑같으니까 나누기 얼마? 2팩트 6, 2, 12 나누기 2니까 얼마야? 6가지 방법이 있구나 됐죠? 자 그러면 어른이 2명, 1명, 1명 3개 조로 나눠줬으니까 이 3개 조를 각 변에 배열해 볼게 이걸 한 덩어리로 본다면 어느 변을 볼지 이걸 하나의 묶음으로 본다면 이 3개는 원순열 맞죠? 하나를 따져 본다면 9개는 원순열 아니지만 3개 묶음을 하나 봤을 때 이 3개 배라는 건 원순열이잖아 맞지? 그러면 어른 3개 조를 이 3개의 원순열을 변하는 게 몇 팩토리얼이야? 2팩토리얼로 어른들 3개를 땡땡땡 넣을 수 있을 거야 그럼 끝이 아니지 어른들이 자리 정해주셔야 되잖아 자 그러면 만약에 이쪽 변에 어른 2명이 갔어 그러면 3개 자리 중에 어른 2명 앉혀야겠죠 몇 가지야? 3P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어른이 1명 갔어 3개 자리 중에 어른 1명 앉아야겠죠 3C 1이죠 이쪽에 어른 1명이 갔죠 3개 중에서 어른 1명이 앉아야겠죠 자 어른 끝났으면 이제 아이들 어때? 아이들은 자유롭게 앉으면 되겠죠 이미 어른들이 앉아있으면 더 이상 원순열의 개념이 있어 없어? 하나도 없는 거야 완전한 순열이죠 전부 다 다른 자리 되니까 어른들을 기준으로 완전히 다 전부 다 구분되는 자리잖아 그럼 결국 아이들 몇 명은 5명을 빈자리 5개 그냥 순대로 꽂아버리면 되는 거겠죠 선생님 이렇게 안 풀었어? 안 풀었기 때문에 이런 답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 그럼 크게 나오는데? 120 아니구나 자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나온다? K 곱하기 6팩이라면 숫자 너무 커서 좋다 자 5팩 보이지? 6팩 보려면 여기다 뭐 곱해줘야 되니? 6만 곱하기 6팩토리얼 되겠죠 6 찾아보자 3P가 6이죠 그러면 얘랑 곱하면 뭘로 바뀌어? 6팩이 되네 그럼 나머지만 곱해보자 아닌데 숫자 너무 적은데 뭘 안 했니? 잠깐만 어른을 4명을 3개, 2개 세 덩어리 조가 나왔고 그 세 덩어리를 저기에 둘로 앉힌단 말이지 근데 일단 원순절이니까 2팩토리로 둘로 앉히면 하나씩 앉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3P 어른이 앉고 어른이 앉고 나머지 아이들
뭐를 잘못 생각했을까? 쌤 이렇게 안 풀어봤기 때문에 어디 빼먹었다. 다시 한번 쌤 생각해보고 알려줄게. 자, 근데 이 풀이는 복잡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각 편에 어른이 적어도 한 명씩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한쪽 편에는 어른 2개, 한쪽 편에는 어른 하나 앉아야 되는데 여사건 한번 보자. 여사건. 우리가 경우를 나누기 따지기 힘들 때는 여사건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 여사건 한번 생각해봐. 각 편에 적어도 우리가 적어도라는 편이 있으면 보통 여사건을 생각하는 게 맞지, 그치? 적어도라는 편이 있으면 여사건이 훨씬 편하니까. 이것도 적어도라는 편을 보고 여사건 쪽으로 생각을 먼저 그걸 가보면 적어도 한 명의 어른이 안다는 얘기 여사건은 뭐야? 어떤 한 편에는 어른이 한 명도 없으면 되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한 편에는 어린이만 3명 앉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을 빼면 되는 거니까 여사건을 먼저 구해보자. 한 변에는 어린이만 3명 앉히면 되는 거. 그러면 어린이 3명을 먼저 앉힐게. 우리가 여사건 보다 보니까 어른은 신경 안 쓰고 이제 어린이만 신경 쓰는 거잖아. 그럼 어린이가 몇 명 중 이제 5명 중에서 일단 3명을 뽑을게. 쭉 3명 앉혀야 되겠다. 그지? 그럼 어떤 어린이 3명을 앉힐 건지 5명 중에서 3명 어린이를 뽑았어. 그 3명을 앉혀야지. 몇 팩이야? 자, 봐봐. 지금 앉기 전에는 이변 구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자리들은 구분되지만 변을 하나로 보면 이변은 아직 구분 안 되는 거야. 아무도 안 앉았으니까. 그럼 어느 변이든 이 3명 앉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일단 한 가지. 그래서 이쪽 변에 앉히겠다. 한 가지. 근데 실제로 이제 학생들 앉으러 보니까 몇 팩이 되니? 3팩이 되겠지. 3개 다 앉혀야 되니까.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어린이가 3명 앉았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 아무렇게나 앉아도 되는 거겠죠. 아무렇게나 앉아도 되겠죠. 나머지 몇 명이야? 6명은 아무렇게 앉으면 어쨌든 어린이 3명이 한 변에 앉게 되고 어른이 없는 변이 생겼잖아. 6변은 구해지는 거지. 나머지는 6팩토리얼이 되겠지. 일단 여기 앉았으니까 더 이상 원순위는 아니고요. 그냥 6팩토리얼. 됐어요? 이게 뭐야? 여사건. 적어도 한 변에는 어른이 한 명이 앉아야 되는 거의 여사건은 어느 한 변에서는 어린이만 3명 앉게 되는 거겠지. 됐어요? 어린이가 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변 모두 어린이만 앉을 수는 없잖아. 한 변에 어린이 3명 앉게 되면 이게 여사건이 완벽하게 되겠죠. 여사건이니까 뭐한다? 전체에서 빼겠죠. 자, 전체 그냥 경우의 수는 총 9개 나열하니까 원순위를 보면 몇 팩? 8팩. 근데 자리 하나, 둘, 세 종류의 자리가 존재하니 곱하기 몇? 3. 이렇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겠다. 훨씬 쉽지. 그래서 여사건을 잘 하셔야 돼. 복잡할수록. 그리고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으면 거의 99%다 여사건을 푸는 문제니까. 자, 그럼 6팩 계산하지 말고 6팩 묶어내는 게 목적이잖아. 그치? 6팩 묶어낼게요. 6팩 묶어내면 얘는 7, 8이 남아있지. 7, 8, 56 곱하기 3이야. 빼기 6팩 묶어내면 52, 10 곱하기 6, 60. 56 곱하기 얼마야? 3, 5, 15, 3, 168 빼기 60이니까 108 곱하기 600.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나오겠네. 자, 앞에 생긴 풀이 한 거는 뭔가 빼먹은 것 같은데 선생님 좀 생각을 해볼게요. 알겠지? 근데 그 풀이보다는 저보다는 편을 보고 여사건을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생각이 편해지잖아. 그치? 적어도 한 변에 어른이 앉아야 된다. 적어도 각 변에는 어른이 한 명씩 있다. 한 명 이상씩 있다. 여사건은 어느 변에서는 어른이 한 명도 없다가 되는 겁니다. 어린이만 줄줄이 앉으면 되겠죠. 그 3명을 뽑아서 한 변에 나열하고 나머지는
여섯 명 이제 자유롭게 배열해야 되겠지. 왜? 14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 레벨 2로 봤는데 레벨 2도 어때? 난이도가 진짜 만만치 않죠. 레벨 3는 더 할 거야. 그렇지? 근데 2까지라도 일단 확실하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좀 꺼줄래?